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돌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에 징계를 받았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그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징계가 적법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라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해서 지금 상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징계를 받은 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했다. 두 번째,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연루된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국회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사유를 빼고 나머지 3가지는 모두 징계 사유로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사유만 가지고도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했다. 오히려 징계가 가벼웠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 사건의 원고는 당연히 윤석열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한동훈이 피고가 돼요.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윤석열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다가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보호 대상자, 최측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을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로 다퉈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적법했다라는 1심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는가?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이해 충돌이 또 있을까? 더더구나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지만 언제든 법원이 징계 사유가 적법했어, 즉 위법행위가 있었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위법행위를 했어 라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언제든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못한다. 퇴임 이후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변론을 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최강욱 의원, 그리고 김영배 의원 등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그리고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을 상대로, 그리고 이문정 검사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이문정 검사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일을 생생하게 국회 증언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되는지, 얼마나 적절하지 않은 일인지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문제가 될 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감찰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그 범죄하고 이제 그 감찰인데요. 범죄는 지금 이제 강요미수만 이제 기소가 돼 있다가 1심 무죄돼 있죠. 그때 마지막에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검사가 이제
최종 변론을 했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라는 취지로 돼서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강요미수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는 결국은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그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서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일련의 행위였다. 이것들은 채널A 판사 사찰 문건 또 고발 사주 일련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죠.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 혐의에 관해서 탐구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어떠한 내용들이 카톡에 담겨 있으라는 이름의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찰 개시 보고를 했어야 돼서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에 음성 파일, 그 지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 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그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 당시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지명에 있어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선자께서 행정소송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사건의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굽니까? 원고는 윤석열 본인이시고요. 네, 예. 징계 처분의 당사자니까 법무부입니다.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피고는 누굽니까? 법무부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원고가 당선자가 됐고 그 원고가 피고를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치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최측근이었던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 라는 점이 사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세상에서 따로 별도의 세상에서 원고 피고 관계가 지금 다시 형성돼 버리는 지명을 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봉사활동이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말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임은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주임 네. 주심 감찰관이었죠. 주무연구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을 결국 빼앗긴 셈이 됐고, 네. 예. 그 다음에 고검장 회의라는 걸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관련돼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담당자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 이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겁박하고 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들을 여러 제보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런 일련의 증언들이 임은정 검사의 당시 감찰 사건에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낮은 일입니까? 높은 일입니까? 채널A 사건도 그렇고 강원랜드 사건에서도 문무일 총장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조직 논리랑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가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자문단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에서 좀 상투적인 기법이죠. 예. 아니 그 외에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사건 처리의 방향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그거는 저한테는 이제는 없는데 옆에선 많이 보죠. 그런 얘기는 예. 듣기도 하고 많이 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블랙리스트 올라서 공개적인 조리 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그 유무형의 압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답답합니다. 한동수 부장님, 네. 예, 지금 아까 김영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순히 측근 보호를 넘어서는 이례적 행위를 보였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세 지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평소와 달리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고 반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책상에 발을 얹어놓고 있다가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지금 말씀이 중단되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때 이제 음성 파일 하고서 이제 인권부하고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인권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감찰부 내에서 감찰 상과장도 그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죠.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왔을 때 이제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좀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때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구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죠. 그 감찰부장에게. 자체가 이 저한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행동들이 그 사건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인권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네.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총장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이제 당시 이제 총장님이 이제 한동훈과 이제 통화를 17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은 보통은 이제 입장문이나 문서들이 오고 갈 때 쓰고 통화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결정 정보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예.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일종의 시나리오였나? 저의 어떤 감찰 개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시에 윤 총장님 감찰은 세다라고 인식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감찰 대상자하고 17차례 통화를 하면서 네네. 뭔가 이 사건에 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네네,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런 감찰 개시 자체를 보고를 안 받기 위해서 아주 뭐 여기서 양쪽에다 이 양발을 올려 놓으시고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놓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통상의 검사들은 가죠. 그래서 아예 감찰 개시를 못하게 자, 그렇게- 그런저런 여러 정황들이 지금 그 행정소송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1심 판결에서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가 인정되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징계 판결들은 뭐 정책 중립에 대한 판사님의 견해가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야지 사안을 제대로 방해 이해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감사부장이 그렇지만 경험하신 그 것과 1심 똑같다. 판결을 그때 지금 당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시겠다고. 제가 이야기라는 5년이든 10년 후에 이거는 범죄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소추가 지나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왜냐하면 제가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늘상 하는 방법이죠. 이 규정을 좀 바꿔서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포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상할 수 있게 이제 대리인들을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소송 대리인 선임 및 개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예. 뭐 취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항소심 있죠. 진행 과정에서 네네. 내부 규정을 바꾸고 그래서 그 유지된다는 보장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